소방기술사 김일령입니다. 36번째 시간입니다. 성능위주 설계 현장에 적용할 부분을 설명합니다. 또한 에러 발생 시 대처할 다양한 사양을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교재는 263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입니다. 다양한 팁입니다. 먼저 에러 시 대책입니다. 막힌 공간의 경우 공기 흐름이 없어 시뮬레이션을 하면 에러가 뜹니다. 재현 횟룸에서는 에러가 떠서 출입문을 넣었죠. 출입문이나 다른 틈새를 넣을 공간이 없는 경우 트랙을 적절한 위치에 넣습니다. 적절한 위치란 재현 성능에 영향이 덜한 곳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재현 구역이 아닌 외기와 접한 곳에 넣는 게 좋습니다. 지하층의 주차 구역과 옥상이나 지붕층의 외기 등에 트랙값을 넣는 근거는 콘크리트 기준을 참조하였습니다. 콘크리트 기준에 보면요, 0.4에 이렇게 허용 균열폭이 나와 있어요. 0.4. 이런 이 값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참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랙을 선택하고요. 크랙을 선택하고 여기 그래서 크랙이라고 이름을 넣고 1m에 0.32를 넣고 OK를 누르면 크랙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값을 갖고 넣었다가 복사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랙을 하나 넣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는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것과 같이 주설 틈새 등을 라이브러리 파일로 생성해서 보관했다가 다른 파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다른 프로젝트에서 쓸 수 있어요. 라이브러리에는 에어플로우 및 덕트에 모두 생성하고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생성 방법은요, 로컬에서 카피를 누르면은 왼쪽으로 하나씩 복사됩니다. 그러니까 불러드린 파일에서 우측을 누르면요, 카피를 누르면 로컬로도 갑니다. 이런 방법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이름은요, 한 곳에서 수정하면 전체가 수정됩니다.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알기 쉽게 적는 게 좋아요. 엘리베이터 도어면 엘리베이터 도어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나중에 그 똑같은 이름은 한 곳에서 수정해서 하면 같은 이름으로 따라가서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저는 뭘 많이 쓰냐면요, 댐퍼, 연두효과 때 댐퍼 수정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은 평상시 방염부수 구현할 때도 댐퍼를 해놓고 댐퍼 값을 수정합니다. 한 군데서 수정하면 같은 이름은 똑같이 수정되니까요. 그렇게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콘탑의 기능 중에 하나니까요. 그걸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거층에는 보통 피난 안전층이 있죠. 피난 안전층이 있다 보니까 계단 안전 구역을 통해서 계단이 상부하고 하부로 분리가 되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이 피난 안전층 아래층에 이 빨간 부분을 주의 깊게 보세요. 보면은 피난 안전층에서 이렇게 왼쪽이 위에서 내려오는 계단이고요. 우측은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그러면 이 구역에서 보면은 피난 안전층에서는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죠. 그 뚫려 있으니까 아래층에 여기에 접해지게 가요. 근데 이쪽은 지금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안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이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위층에서 피난 안전층 상부층에서는요. 이 뚫린 구멍을 갖다가 이쪽에다 맞춰야 돼요. 이 구역 안에다가. 이 구역 안에다 맞춰서,
뚫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계단으로 위로 올라가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예, 좀 이해가 가나요? 이거 쉽게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맞추는 방법이 이렇게 리비얼 빌로우 로 리비얼 레벨 빌로우 예. 이걸 클릭해서 그 위층에서 보면은 아래층 도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피난안전층 바로 위층에서 보면은 아래층 도면이 보이죠. 예. 그래서 요걸 여기다 뚫는 거죠. 그걸 보고 쉽죠? 음.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요. 밑에 층에 수직 덕트 연결하는 위치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피난 안전층이나 이런 데서, 덕트가 꺾이잖아요. 꺾여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거 맞출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면 좋습니다. 편해요. 그리고 그걸 레벨 빌로우를 실행해서 봐서 맞춥니다. 올라오는 수직 덕트 위치를요. 다음 설명은요, 콘크리트 구조의 누설 틈새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까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예. 콘크리트 구조는 누설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죠. 예. 그러나 실제 콘크리트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크랙이 갈 수도 있어요. 또한 시뮬레이션 시 벽체에 누설이 없다고 입력하면은 오작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벽체나 바닥의 누설은 최소한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누설이나 크랙의 근거는요, 국토해양부 고시 옛날에 나왔던 것 같고 합니다. 그래서 0.4에 미리 이어야 되고 보수를 필요하는 최소 균열폭은 0.2mm이므로 보수적인 접근으로 해서 벽체나 균열은 1m로 가정해서 어, 이렇게 0.4mm로 해서 0.0004m로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장소에 적용하지 않고 시뮬레이션 시 오작동 일어나는 구간에만 적용토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요. 예, 1하고 0.4mm 이렇게 크랙을 해서 입력을 해요. 그렇게 입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표는요, 5-13-2는 NFPA 92, 2009년도 판에서 제가, 본 건데요. 거기서 나온 건데요. 지금도 아마 이 표는 있을 거예요. 예. 단위 면적당 틈새예요. 단위 면적당 틈새인데요. 이 표를 참조해서 입력하면 것은 꽤 어려워요. 벽체나 바닥의 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값은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샌드위치 가압 때 이 값을 참조해서 설계하는 현장을 경험하였는데요. 현실과는 괴리가 좀 심했어요. 냉난방, 손실 및 층간소음, 방화 성능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밀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틈새 정보를 잘못 입력해서 설계를 한다면요, 과압의 요인이 되고 과압 해소가 안 되면 자칫 피난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그냥 참조치로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계단실 출입문 개방 여부에 관한 논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소방 준공 시에 제출하는 성능시험 조사표의 일부입니다. 일부에 보면은 3과 방염풍속 측정에 관한 내용이 3과 4에 나와 있죠. 예. 동일층의 방화문을 2개소 중 1개소만 개방하여 치정토록 하였으므로 계단실 출입문은 닫고 부속실 출입문만 열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단실 출입문을 열면요. 계단실에서 가압된 공기가 밀려 나와서 방염부속이 더 나오게 돼요. 계단실 밀폐되어 있다는 조건에서 그렇게 됩니다. 실제 시뮬레이션 해도 그래요. 그래서 피난 초기에 부속실 출입문을 열었을 때 계단실 문은 닫혀 있는 상태로 돼 있죠. 계단실 초기에 부속실하고 저는 세대 출입문 아파트가 세대 출입문하고 계단실 출입문을 동시에 열지는 않죠. 열 수가 없죠. 나와서 열어야 되니까요. 근데 계단실까지 갔을 때는 부속실 출입문은 닫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세대 출입문은 닫혔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 그게 피난 상황도 일치하고요.
케이스인 경우에 가정에도 계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보니까 이게 서식에 오타가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는 부식실과 면화에 돼 있는데 이건 부속실이죠. 예, 아마 공포 과정에서도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최신 엊그저께 제가 원문을 보니까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다음 개정 시에는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기상자료 수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도력과 구현을 위해서 해당 지역에 기상자료가 필요해요.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아래는 기상자료 수집 및 적용의 한 예인데요. 시뮬레이션 수행 시 평상시는 실내 및 실외 기온을 20도씨로 설정하죠. 그리고 연도력과 구현 시 외기온대는 이 부산광역시 기본 통계를 근거로 해서 컨텀의 혹한기 연도력과 구현시 외기온도 입력은 마이너스 12.8도씨로 입력을 했습니다. 저는 연도력과 구현시에는 이렇게 극한 조건을 입력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극한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가 필요하겠죠. 때문에 기상자료 수집은요, 기상청에도 있기도 합니다. 기상청에서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든지 이렇게, 통계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상자료도 꼭 해당 지역에 가까운 기상청 거죠. 예, 지역에 가장 인접한 기상청, 그 지역에 없다면요, 인접한 기상청 자료를 갖다가 참조해서 시뮬레이션 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36번째 시간으로 퀀텀 입력, 시뮬레이션 입력 시에 유용한 팁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퀀텀은 거의 저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틀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 퀀텀에 저격된 방정식과 기초 원리를 가지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 수긍이 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퀀텀 원본 파일을 공유하자는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원본 파일을 보면 잘 입력하였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도면과 대조하면서 볼 수 있어요. 계산서 값과도 비교 가능하고요. 퀀텀 입력을 잘하기 위해서도 계산서 작성 과정도 필요해요. 혹자는 퀀텀 입력 값을 참조해서 송분기 정확과 풍량을 결정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 반대 의견입니다. 퀀텀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설계 도면과 그에 따른 계산서입니다. 퀀텀을 통한 분석을 해서 원인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퀀텀 그 자체가 만능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과에 따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이번에도 큰 단원이 끝났으니 복습을 위해서 한 주는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실제 컴퓨터로 퀀텀을 설치해서 도면과 계산서를 보고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예, 일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